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박한식이 아닙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저 사상이고 저 가치관이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권장시키는 것이 또 잘 되어 있는 것이 발전된 사회입니다. 지금 발전론을 시작하고 6번째 오늘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핵심적인 것이 발전이라는 개념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병아리가 계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질적인 모양을 달리하는 변화를 발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발전은 있는 사회를 역사적으로 보고 그걸 기술해가지고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발전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타입, 그 막스 웨이버가 얘기한 아이디얼 타입으로 발전이라는 것을 개념화시켜야 된다. 그거 얘기를 했고, 발전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발전된 사회가 발전되지 않은 사회보다도 더 질적으로 좋고 인간한테 더 의미가 있고 좋은 거야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984년에 출판한 Human Needs and Political Development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발전을 인간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왔다. 그래서 제가 발전을 네 단계로 보았습니다. 네 단계로 봤는데 그 첫째 단계가 regime formation, 그러니 정권이 들어서는 거지요. 그때는 사람들이 생활이 잘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하려고 들어오고, regime formation, 하나의 그 정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다 가지고 나라가 서는 그게 제1단계고, 제2단계는 좋습니다. 1단계 그거 1단계를 빨리 또 능동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둘째 단계가 제가 얘기하는 사랑, 더불어 사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을 저는 political integration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좌지우지로 막 흩어지고 이 디스인테그레이트 돼 있으니까 이걸 인테그레이트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둘째 단계고, 셋째 단계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욕구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셋째 단계를 그건 제가 resource expansion stage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건 산업화를 얘기를 하는데 산업화 단계가 있고, 그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는 것도 좋고 한데 4단계가 이제 문제예요. 4단계가 어디서 유리하냐면은 아이들 장난감 한두 개 사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거는 욕구가 아니고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더 자라고 또
성숙될 때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셋째 단계에서 지금까지 다 해난 것이 넷째 단계 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중상계급도 없어지고 시장 문화도 없어지고 따라서 민주주의도 잘 안 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그래서 넷째 단계가 초산업 단계, 셋째가 산업 단계고 넷째가 초산업 단계인데 초산업 단계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았기를, 더 높기를, 더 많기를 원하는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우월감이기 때문에 제로섬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길 수가 없지요.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 져야 되고 그 반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절반쯤은 패자가 되니까 패자가 없으면 승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상대적인 우월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인 우월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발전이 퇴보되는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인간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추구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상대적인 우월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좋게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하든가 스스로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초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예방되고 해결됩니다. 그래 그걸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1단계에서 밥 먹고 식주 다 하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사회 질서도 보장되어 있고 그 말하자면 국가가 섰는데 이게 2단계에 3단계에 가면은 3단계에 가면은 1단계에서 해난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산업화가 되면은 농업이 건전하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물론 생산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종자 개량도 하고 과학화도 시키고 하지만은 농작물이 질이나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산업사회의 농업이 농업사회의 농업보다도 발전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단계를 추구하면서 낮은 단계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단계를 추구하면 둘째 단계가 없어지고 셋째 단계를 하면 첫째 단계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다섯째 단계 재개화 단계인데 그 단계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첫째에서 넷째까지 지금 달성해 놓는 발전의 열매가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퇴보되는 거지요. 발전이 퇴보되면은 퇴보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는데 제일 크게 변하는 게 이제 중산계급이 없어집니다. 그 넷째 단계 상대적인 우월감을 찾는 단계는 반드시 거기에는 계층, 양극화가 생깁니다. 양극화가 생기면은 중간이 빠지게 됩니다. 중산층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산업 사회라 그러죠. 초산업 사회에서는 중산계급의 몰락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상계급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분배의 정의가 무너지고 양극화로 분배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극화되면은 그 무슨 종교적인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또 사회 제도적으로 보면은 중상계급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중상계급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애를 지금 잘 되지 않고 고난을 치르는 이유가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상계급 없습니다. 그 건전한 중상계급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상계급이 없으니까 중상계급 의식 구조가 없고 중상계급의 문화가 없고 중상계급의 문화라는 것은 국가를 생각하고 또 공동선을 생각하는 것은 중상계급입니다. 중상계급입니다. 또 중상계급이 생기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어버리면 민주주의가 거기에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도 중상계급이 미처 생기기 전에 중상계급을 없게 만드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상계급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상계급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식 구조를 알아야 되고 중상계급이 얼마나 국가를 걱정하는 것은 중상계급뿐입니다. 그래서 그 중상계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부활시키느냐 하는 데서 미국의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발전이라는 것은 양적인 팽배가 아니고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상계급을 빼놓고 무슨 성장을 우리 발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얘기를 하는 말하자면은 자위, 자주, 자활 혹은 자립 이걸 가지고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전의 내용은 되지만은 발전의 그 척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 자주 이런 것만 이 세 가지만 있다고 해서 발전된 사회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발전된 사회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인간이 원하는 인권을 충족시켜야 돼. 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활권을 확립해야 되고 자유도 확립해야 돼. 자유라는 선택이죠. 평등도 있었다.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북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는 그게 이제 모든 발전의 저변에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발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최근에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서는 발전 얘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발전이라는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으니까 발전에 대해서 조금 알지요.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 북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퍽고무적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남쪽에서 얘기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 다음에 좀 남북을 비교할 때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얘기하는 발전은 대부분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 1인당 평균 소득이지요. 평균으로 나오면은 그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합해가지고 인구수로 나누니까 그게 발전의 의미 있는 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평등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성장은 그 양극화가 된 성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가 다음 시간쯤 세밀하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산계급이 없으면은 발전이 그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주의적인 것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산계급이 생기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화 되는데 직업을 가지는 것은 전부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쟁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월급이 없는 그게 소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거는 하나의 망상입니다. 그렇지. 그 중산계급이 있어가지고 중산계급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쟁의도 일어나고 파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중산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 중산계급이 있어가 민주주의가 되면은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름다운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진짜 이상적인 아이디얼 타입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초산업 사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초산업 사회가 돼가 왜 그 세계화로 나갔냐면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시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 다량으로 생산하는 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게 됩니다. 국민들이 구매력이 없게 되면은 중산계급이 구매력 때문에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산계급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구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 싫도록 듣는 것이 consumption. 그 consumption 병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또 서구 소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비병에 다 들었어요. 소비를 해야지 중생을 하는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브레인워싱 미국 사람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소비를 하면은 소비가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 집에서 다 쓰고 버리는 걸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그냥 망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환경을 망치게 되면은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지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전된 나라가 consumption 소비를 권장하는 데서 그 말하자면 환경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세계화 단계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초산업 사회에서 시장도 없고 또 직장도 없습니다. 초산업 사회에서 직장이 큰 직장 같은 건 다 외국에 다 나가 버렸어요. 직장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런 그 고갈 상태에 있게 되지요. 그 대신에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화가 됐다는 것은 국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이 연결됩니다. 기업과 국가도 연결되지만은 그래서 기업들을 떠나서는 우리가 초산업 그 이상 세계화된 사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은 세계화에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건데 거기에는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말과 글로벌 소사이티라는 말을 특별히 구별해야 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옛날부터 어디서 나왔냐면 서로 통신하고 커뮤니케이션 있을 때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생길 때부터 그냥 남남끼리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대가 사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것은 바로 글로벌 단계에서 그만한 차원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뭐냐고 하면은 가치와 가치의 교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면은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가지고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산업화되고 초산업화인데 없어지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제가 말씀드렸지 가치관을 서로 교환하는 건데 사람들이 교환할 가치관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치관이 있어야지 각각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그래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바칸식이 아닙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저 사상이고 저 가치관이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권장시키는 것이 또 잘 되어 있는 것이 발전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또 미국 같은 것도 교육 같은 것도 봐도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하려고 하면은 옛날 철학자들이나 옛날 학자들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을.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역사 공부 안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아마 대한민국은 그렇기를 아니기를 바라는데 옛날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셨다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 미국에서는 항상 흑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또 심각한 차원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흑인 문제가.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는 것이 그것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구별을 해야지 피부 색깔을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흑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알려고 하면 흑인 역사를 하고 역사도 알고 흑인이 그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해결해야 되는 점을 어떻게 자기들이 했는가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흑인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흑인 사회를 모르고 또 흑인들의 표도 받을 수 없고 흑인 지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요새 뭐 더구나 정권 등등을 해서 진보와 보수 개념이 그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하고 보수가 미국에서는 흑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구별됩니다. 흑인들의 역사, 흑인들의 영향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예로서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흑인 문제를 2차적인 중요성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흑인이 없는데 그러면 뭐 소수민족도 좀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진보는 북한관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보고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악마다 북한은 저건 도저히 인류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보수입니다. 그 보수와 진보를 그 남북 북한 관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한국이고 미국은 흑인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저는 우리 사랑방만은 극히 진보적입니다. 북한의 이제는 발전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발전 이론을 소개시키면은 그 소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무튼 그래서 사회가 발전되다가 청계다리를 하나 더 올라가 좀 보니까 또 밑에 우리 일어나는 게 청계다리가 밑에서 청계다리가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밑에서 하나 없어지면은 단계가 없어지면 깔아앉습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공업사회는 농업사회에서 또 이념사회에서 정립되어 놓은 그 단계를 그대로 건전하게 보존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있어서 항상 단계는 퇴보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가만 놔두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밑에 꺼집니다. 미국에 지금 농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이 없습니다. 미국에.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큰 땅을 사고 기계화를 다 시키고 기계 놀리는 사람, 외국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농사를 짓지요. 그러니까 농업사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또 이런 건강 문제 이런 게 얼마나 건강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유화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유화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기 같은 것 사유화가 됩니까? 평화 사유화가 됩니까? 사유화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군대도 사유화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게 하니까. 사유화 될 수 없는 것을 사유화를 시킬 때 그게 타락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군산복합체가 사실은 그 산업은 사유화되지만 군은 사유화돼가 안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을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보면 미군이 이 세상에 800군데나 흩어져가 있어요. 군인은 또 안보는 퍼블릭 굿입니다. 프라이빗 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떠냐? 땅은 사유화되면 안 돼요. 땅 위에 있는 것도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사유화의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공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유화 문제 이걸 우리가 공유하고 사유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공유는 집체적으로 해야 되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사유화가 돼도 좋습니다. 자본주의가 사유화를 지급을 해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사랑방에서는 구별을 해가지고 너건 사회주의 몫이다. 이건 자본주의 몫이다. 우리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청계다리에 올라가다가 자꾸 뒤로 퇴보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나를 고쳐야 돼요. 인간이 상대방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높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추구하는 한 이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사회가 뒤로 퇴보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무슨 교육을 시킬 때 장난감 원하는 거 좋아요. 장난감 사줘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가지겠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요. 자동차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집이 외곽에 있고 하면은 그 뭐 잘못 도시 계획을 세우는 점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자동차가 있는 거는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동차가 아니고 무슨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싶다. 머세데스 벤츠를 가지고 싶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소비하는 물건을 conspicuous 그러니까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 그러지요. 필요에 의해서 컨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을 conspicuous consumer라고 합니다. conspicuous consumer가 있는 한 이 사회는 무엇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해가지고 저도 바이올린을 옛날부터 좀 했지만은 바이올린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그
악기를 구하는 건 좋은데 악기를 음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인데 그게 아마 이 세상에 한 10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다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음악하는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없고 가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혹은 예술품이 그림이 이거는 conspicuous consumer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conspicuous consumer를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의식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화의 발전은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끝나는 거, 인류가 또 인류 사회가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재생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재생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 결과를 감당하기가 오랜 세월이 들고 많은 재력과 인력이 들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망하는 길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서 가지고 재활하지 않으면 미국은 버려야 됩니다. 망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렇고 그런데 새로운 길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글로벌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이건 글로벌 커뮤니티는 서로 의지하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는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티가 교류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이런 걸 다 극복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자기를 서로 나타내서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하는 그러한 인류 사회가 된 종교적인 대립을 가지고 인류 사회가 그것은 충돌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종교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그렇지 충돌하는 종교 중에 제일 핵심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를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종교를 섬기면은 그 기독교에서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보는 세계는 바로 된 사회, 기독교 사회. 그 다음에 악마적인 사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다른 종교를 악마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종교와 종교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으면 제사는 못 지내지만 그런데 제사라는 게 우리 유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지내는 집안 안에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이시고, 우리 아버님은 유학자였어요. 유학을 하시고. 저는 기독교 13살부터 기독교에 나갔거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요새 제가 상을 하나 받은 그것도 기독교하고 마틴 루터킹, 회교하고 또 간디, 그다음에 일본 사람 이케다, 그 사람은 또 일본식인 불교입니다. 불교의 큰 불교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대한민국 조선 사회에서는 같이 한 가정에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풍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종교 영역에서 인간이 민연을 맺어지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인간이, 제가 네 가지 속성을 얘기를 했죠. 네 가지. 육체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론과 정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과 정서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혼의 영역에서, 그건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혼에 가까운 곳에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하게 되고, 더 의미가 있게 되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서로 많이 존경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화된 사회에 가서는 이 망하는 데부터 그냥 무시해서 우리도 망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을 해. 망하는 걸 보면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아니하는 그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항상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그렇고, 더구나 기독교인은 부활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망해도 부활을 생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부활시키는데 남북이 합해서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쟤만 보더라도 저 나이쯤 되는 다른 민족 어느 사람을 내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다. 내가 더 경험을 많이 했다. 고생한 경험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이산가족 있고 이런 사람, 대한민국 사람만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람만큼 고생을 깊게 또 슬프게 아프게 고생한 민족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그렇게 왜 중요하냐? 경험이 없으면은 사람이 인식이 없습니다. perception은 experience에서 옵니다. 경험이 없으면 뭘 봐도 뭘 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큼 깊고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민족의 긍지나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만들어야지, 밥송 좀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 긍지를 만들어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선택된
선택된 말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만 선택되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남과 북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남쪽 사람은 고생했나 북쪽 사람은 고생 안 했나 더 고생했죠. 그러니까 그 고생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요하고 부활의 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도 가지고 젊은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지고 민족의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싶습니다.